뭔가 유익한 책을 읽고는 싶은데 꼰대처럼 가르치려 드는 건 또 싫고 어려운 게 등장해서 공부하는 느낌이 나는 건 또 스트레스 받고 문학은 왠지 좀 거리가 느껴지고 그렇다고 너무 오락만 추구하자니 양심에 찔리는 것 같고 뽕을 뽑겠다 생각하시고 이거 소설 원작을 보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 순서대로 안 돼 너무 좋아 어머 이런 감정선을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저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절 연휴에 추천하는 유익한 책과 재미있는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저는 명절 연휴에는 사실 책보다는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아무래도 책 읽는 거는 조금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정말 빨간 날, 쉬는 날에는 그냥 뭘 틀어놓고 쉬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바빴다가 이 귀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 거니까 더 재밌고 더 유익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특히 유익한 책으로 좀 모아봤고요. 넷플릭스는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도록 또 풍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책들은요. 전부 다 2월에서 3월달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되실 책들입니다. 저랑 실제로 얘기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내서 미리 읽고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여행 일정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강릉에서 한 달에 한 권을 준비한다는 게 좀 성의 없나 싶어가지고 매주 다른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라고 방향을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독서 모임은 바로 이 책이에요. 과학 카테고리에 들어있지만 사실 과학으로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냥 흥미로운 지식 교양서를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읽으셔도 무난한 정도입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들어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골랐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질문들을 많이 표시를 하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그냥 흥미로운 지식서 읽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좀 처음에는 겁을 먹었었거든요. 문화에 물리학에 AI까지 어려운 것들이 3종으로 버무려져 있는 거 아니야? 겁을 먹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난이도가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고전도 좀 같이 읽으면 좋은 것 같아서 앵무새 죽이기도 있고 너무 시끄러운 구독도 있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시간이 되시고 실력이 괜찮으시다면 원서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서점에 가시면 대부분 원서로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서 읽기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되게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으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깊이 있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거고요. 이 책은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연휴 기간이 지났어도 편하게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숏폼과 웹소설 플랫폼이 홍수가 된 이 시기에 과연 책과 문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그래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장을 마련하고 싶어서 고른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설 원작을 보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 순서대로. 마침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서점에 이 책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재미있는 SF 소설 읽으시고 영화까지 보시고 저랑 이거 어떻지 않았어요? 이 장면 이렇지 않았어요? 영화 딱 보고 나서 생생할 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저랑 수다 떨면 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고요. 또 지식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발 하랄이라서 엑서스도 같이 읽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할 건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책으로 느껴지셔서 제가 그런 점을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논픽션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도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책을 명절 연휴에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유익한 책을 읽고는 싶은데 꼰대처럼 가르치려 드는 건 또 싫고 그렇다고 어려운 게 등장해서 공부하는 느낌이 나는 건 그것도 또 스트레스 받고 문학은 왠지 좀 거리가 느껴지고 그렇다고 너무 오락만 추구하자니 양심에 찔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딱 이 책이 제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하루는요 미스
미스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중구난방으로 아무 얘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준비된 테마 질문, 지정 질문들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상이나 댓글로 박제시키기는 뭐하지만 솔직히 해보고 싶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독서 모임 장소는 여기인데 사실 각도상 나오지 않는 저쪽이 테이블이거든요. 정리를 다 하긴 했는데 왠지 짜잔하고 보여드리려니 제 눈엔 다 막 아쉬워 보이는 거예요. 조만간 이 공간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영상도 찍어볼까 합니다. 기대감 가지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흥미롭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서 모임 책으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연휴 때 그냥 서점 가셔서 새 책을 어떤 거 읽어볼까 하실 때 리스트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유익한 독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아래에 링크랑 안내하는 내용이 짧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테마는 긴 시간을 때울 때 보면 좋은 시리즈들입니다. 요거는 아마존 프라임을 추천을 드릴게요. 아마존 프라임이 한 달에 $6가 청구가 되는데 이게 신규 가입을 하면은 5일 동안의 무료 체험 기간을 줍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5일 정도 빨간 날이더라고요. 딱 요 시간 동안에 뽕을 뽑겠다 생각하시고 요거 2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처고 하나는 보슈에입니다. 둘 다 등장인물의 이름을 시리즈 제목으로 쓴 것도 공통점이고요. 소설 시리즈로 이미 인기를 많이 얻었던 작품들을 영상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미가 보장된 작품들입니다. 리처는 시즌이 2개고요. 보슈는 시즌 7개에다가 스피노프 2개까지 있어서 총 9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때운다라는 개념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틀어놓으면 재밌게 자기들끼리 복작복작 싸우기도 하고 뭐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인물들 간에 친해지면서 좀 케미를 보여준 재미도 있고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리처는요, 범죄도시 스타일인데 양아치스러운 게 없고 액션의 박진감만 잘 살아있어서 좋고요. 보슈는 뭐랄까 과장된 천재도 없고 너무 미화된 경찰도 없어서 되게 리얼하게 와닿는 게 장점인 범죄 수사물이에요. 저는 워낙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책으로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책에서 읽었던 것과 영상화가 어떤 게 다른가 요걸 찾아내는 재미가 있었고, 리처는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만 봤는데도 와 이거 책도 진짜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 배우가 보여주는 피지컬이 보여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 있었어요. 리처는요, 한 2번 정도 야릇한 장면이 나오니까 본가에 가서 보시거나 가족과 함께 보시려면 그 정도쯤은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 보슈는요, 그 부패한 시체? 이런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니까 혹시 같이 보는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된다면 그런 면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보시려면 어떤 걸 추천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건강을 해킹하다, 장의 비밀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고 유익한 내용입니다. 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먹은 걸 소화시켜서 응아로 만드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게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신체 전반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고 건강한 장이 건강한 뇌 활동을 촉진하고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서 맨날 컵라면이나 즐거워 먹던 제가 어떻게든 신선한 야채를 조금씩 먹게 되더라고요. 요거에 관련된 책도 있어요. 책도 읽어보시고 다큐멘터리도 보시면서 몸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영화는 미드나잇 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뻔해요. 희귀병에 걸린 여주인공과 그런 여주인공과 우연찮게 알게 되고 사랑을 느끼는 남주인공? 그러면 이 둘이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미가 아름답고 배우들이 연기를 자연스럽게 해서 안 돼, 너무 좋아, 어머 이런 감정선을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찾아보면은 넷플릭스에 의외로 저예산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개연성이고 뭐고 그냥 너무 이렇게 감동 파사삭 씹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해하고 감정만 잘 와닿는, 그리고 예뻤던 장면들이 몇 개 마음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가끔씩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족분들이랑 함께 볼 수 있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뻔하지만 그래도 감동적이고 슬픈 이야기가 미드나잇 선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미드는 각각 시즌 2개짜리입니다. 되게 인기 많아서 여러분이 직접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시리즈들은 시즌 1을 보고 2를 보면 살짝 이 시간이 비어가지고 얘가 누구였더라? 헷갈릴 수 있는데 아예 명절 연휴에 몰아서 2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구성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트 에이전트예요.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에 시즌2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시즌2까지 재미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즌1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본 미드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말단 직원인 줄 알았던 FBI 요원이 거대한 사건에 휩쓸리는데 이 범죄가 되게 정교하게 잘 짜여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간의 케미가 보는 맛이 있어요. 시즌2가 변수기는 한데요. 이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은 대부분 폭망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시즌2까지 나와 있는 거는 외교관입니다. 제가 시즌1 보고 시간이 지나서 2를 보니까 이게 누구였더라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1부터 쭉 물어보시면 2배로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성이 영국에서 미국 대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이슈, 정치 외교적인 사건 이런 거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보그 잡지에 나가는 화보한다고 막 드레스 갈아입는 장면도 나오고 이혼을 부르는 남편과 썸을 부르는 매력적인 남자 사이에서 또 로맨스가 오가고 신뢰와 이런 심리 같은 것들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단순히 그냥 이런 굵직하고 좀 어두운 정치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폭넓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스토리입니다. 1부터 쭉 몰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잘 맞으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어 하실 텐데 별로이신 분들은 20분도 보지 않고 바로 꺼버리고 되게 별로였다고 욕하실 수도 있는 그런 호불호 되게 많이 갈릴 법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비주류 병맛 감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컹크의 색다른 지구 이야기라는 5편짜리 시리즈에 이어서 컹크의 색다른 인생 이야기가 1시간 10분짜리 영화 섹션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신작 말고 딱 전에 나왔던 시리즈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었던 요소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요번에 나왔기 때문에 쭉 이어서 보셔야만 하는 몇 가지 매력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정보를 유익하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역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비틀고 뒤틀어서 재미있게 블랙 유머로 보여주는 스타일입니다. 모큐멘터리라는 장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새롭게 배우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계사 흐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컹크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을 던진다고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유머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재밌어 하시면 되게 재미있어 하실 거고 싫어하시면 전혀 이해 못 하시고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브리헐이라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 앞에서 뭐라고 떠든 다음에 되게 저명하신 미술 사학자를 모셔다 놓고 질문하는데 딱 그림을 가리키고 What the fuck is this?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대 보통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무슨 철학자를 모셔놓고는 신은 우리가 한 일들을 다 아시죠? 아 이거 개인정보 침해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해요. 뭐야 싶기도 한데 중간중간 어떤 신성한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례한 말을 한다거나 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도 너무 거칠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데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컹크라는 인물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막말을 무례하게 던지기 때문에 공평하게 무례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다 보면 이걸 유머 코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정말 재미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불쾌한 감정이 남으실 수도 있는 그런 호불호가 갈리는 블랙 유머 모큐멘터리가 이 컹크 시리즈입니다. 참고로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 지식을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재미가 없나?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선을 넘었나?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제가 추천드린 책과 미드 영화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를 오랫동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과 독서 모임으로 찾아뵐게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